네, 코린이 탈출하기 이번 주도 돌아왔습니다. 5월 첫째 주로 시작해 볼 텐데요. 이번 주에도 코인 소식들 가득 있었습니다. 어떤 소식들, 중요한 소식들이 있었나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비트코인 동향부터 체크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5월 7일 수요일 기준인데요. 비트코인은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현재 횡보하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틀 일정으로 FOMC 정례 회의가 시작된 와중인데요. 기준금리 향방에 주목하면서 비트코인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현재는 9만 5천 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7일 코인 마켓캡에 따르면요. 오전 7시 30분 기준 0.48% 비트코인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95,373달러에서 거래가 됐는데요. 그동안의 비트코인 동향을 살짝 체크해 보자면 지난 3일에 두 달여 만에 9만 7천 달러 선을 돌파했고요. 전날에는 9만 3천 달러대까지 내려앉더니 다시금 살짝 회복한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 결과는 모두가 기준금리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동결의 이유는 바로 지난주에 발표된 4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생각보다 견고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명분이 좀 약화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결로 넘어갈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도요, 금리 인하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6월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해 조금 무게감은 싣고 있습니다. 하지만 4월 고용지표 발표가 된 이후에 6월에 좀 동결될 것이다 라는 무게감이 조금 더 실리고 있는 시점인 것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이 상반기가 아닌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목소리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기준금리 발표부터 6월까지도 함께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네, 주요 가상자산도 횡보세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함께 알트코인들도 비슷한 이 관망세를 보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1.48% 하락한 1,791달러, 그리고 리플은 0.25% 오른 2.14달러 기록했습니다. 다만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0.54%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146.17달러 기록했고요. 카르다노는 0.92% 상승한 0.6695달러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에 대한 시장 동향, 이제 시세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지금 이 시세가 금과는 좀 반대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시장은 해석하기도 합니다. 금리 말고도 비트코인에 작용하는 또 다른 변수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금값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 개인 투자자들이 노동절, 우리나라도 연휴를 맞이했는데 이 노동절을 앞두고 금을 대거 매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세를 이어오던 금이 이제는 약세 흐름으로 전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이게 금의 약세는 바로 비트코인의 강세, 좀 반비례한 흐름을 가져갈 거라고 시장은 예측하고 있는데요. 금에서 빠져나온 이 자금, 이 돈이 이제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투자 논리를 공유하는 디지털 금인 비트코인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측을 하기 때문입니다. 인베스팅닷컴 기준 지난 2일 오후 5시 금 선물 가격은요. 온스당 3,267.19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 같은 경우에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 20일 기록한 사상 최고가 3,500달러 대비 7%나 하락한 수치라고 합니다. 이 단기간에 올라준 만큼 가파르게 또 내려준 금 시세가인데요. 더 디파이언트에 따르면 중국 투자자들은 지난달 말에 상하이 선물 거래소와 상하이 금거래소 등에서 약 100만 온스나 팔아치웠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이는 단기간에 사상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요. 비트코인 투자 수요가 이번 중국의 금 대량 매도를 좀 부추겼다고도 보고 있습니다. 대체 투자처로서 비트코인의 매력이 중국인들에게 엄청나게 부각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금에 묶여있던 자금 많이 올랐으니까 그 자금을 회수해서 비트코인에 다시 넣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최근 금값이 고점 기록하면서 차익 실현을 매몰했다고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트코인과 금 간의 관계성을 조금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둘 다 모두
체크가 되기 때문입니다. 논리가 비슷하기 때문에 가치가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얘가 아니면 금이 아니면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아니면 금 이런 흐름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반증도 있습니다. 금값이 사상 최고가를 계속해서 3,500달러 선까지 이제 찍었을 때 그때 비트코인 가격은 반대로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것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 20일 아까 말씀드렸던 최고가를 찍었을 때 비트코인은 1억 2,400만 원대에서 비트코인은 거래됐는데 단 한 차례 하락 없이 지난 2일 1억 4천만 원대까지 이제 뛰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금은 7% 떨어질 때 비트코인은 13%나 오른 셈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앞으로 이번에 금 매도세가 비트코인에 있어서 가상자산 전체, 시장 전체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 내에서 금 매도세가 강해질 때마다 비트코인 거래량,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에도 차이를 보였으니까요. 예, 중국의 개인 투자자부터 큰 손들까지 금에서 빠져나와서 비트코인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비트코인이 올라주면서 이외의 알트코인, 이 가상자산 시장 모두가 좀 훈풍을 달아줄 수 있을지도 금 가격과 함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시세에 대한 이슈들 하나씩 체크해 봤고요. 또 코인 이슈 관련해서 트럼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이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요. 예, 트럼프 일가인데 혹시 누구신지 아실까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입니다. 지금 이때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공화당 경선이 벌어진 아이오와에서 취재진에게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을 때 사진인데요. 이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해관계 충돌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두 아들이 정말 부동산도 맹렬하게 집중 공략하고 있고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코인 시장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 일가가 이래도 되는가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일 이런 신문 보도를 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인 장남과 에릭 트럼프인 차남이 지난 2주 동안 전 세계를 돌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고 다녔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은 아버지의 이름 트럼프라는 어마무시한 이 미국 대통령, 남자의 이름과 권력을 이용해서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맹렬하게 쫓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 뭐 부동산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는데 코인 외에도 두바이의 고급 호텔, 사우디아라비아 재단의 이 두 번째 고급 주거용 타워, 미국의 본사를 둔 두 개의 암호화폐 벤처, 카타르의 새로운 골프 코스와 빌라 단지, 워싱턴 DC의 새로운 프라이빗 클럽 등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마무시한 사업가라 그럴까요? 이 두 아들 역시도 전 세계를 막론하고 부동산 사업부터 가상자산 사업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가족 기업이죠. 이 트럼프 오거니제이션을 이끌고 있는 에릭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지난주에 부동산과 가상화폐 사업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카타르부터 아랍에미레이트 등 중동 국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의 두 아들은 지난 9월 가상자산 플랫폼인 월드리버티 파이낸셜을 출범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부부의 밈코인 그때 당시 엄청 화제를 모았었죠. 오피셜 트럼프와 멜라니아 코인 이런 코인들을 판매했습니다. 이런데 이어 지난 3월 말에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의 설립에도 박차를 가하고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코인에 있어서 코인을 발행은 물론이고요. 채굴까지도 박차 가하는 모습이 미국 입장에서는 썩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백악관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라 오히려 아들들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들들의 사업이 아들들의 수익에서 그냥 갇혀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본인, 트럼프 본인에게도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뭐 이런 이해 충돌 논란에 있어서는 당연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점들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오피셜 트럼프 이 코인이 발행됐을 당시를 생각해 보면요. 정말 파급력 하나만은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트럼프의 두 아들의 행보까지도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트럼프에 대한 내용들,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들은 요 정도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에 대한 이슈들 체크해 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코인 이슈, 이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바로 위믹스 코인인데요. 여기 앞에 보이는 사진 같은 경우에는 김석환 위믹스 싱가포르 대표의 사진입니다. 국내 대표 K코인이죠. 위믹스가 다음 달 2일, 6월 2일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퇴출된다는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국내 가상업계에서는 정말 최초의 재상패 사건인데요. 재상패 확정 이후의 가격은 60% 넘게 급락했습니다. 위믹스는 위메이드가 지난 2020년에 발행한 가상자산인데요. 그렇게 한 5년 정도 지난 가상자산이네요. 하지만 이 일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를 제외한 국내 원화 거래소, 빗썸부터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이런 4개의 회사에서 이날 오후 3시, 5월 2일 3시 유믹스 거래 지원 종료, 상장 폐지를 공지했다고 합니다. 네, 거래 같은 경우에는 매수와 매도 모두 한 달 뒤인 다음 달 2일에 종료가 된다고 공시가 떨어졌습니다. 출금 지원은 7월 2일에 끝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 지원 종료에 대한 이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는 재단의 소명 자료만으로는 거래 요의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행 주체의 신뢰성과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거래 지원 유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믹스가 두 번째 상패를 맞이한 데는 아무래도 해킹 논란이 가장 컸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후에 살짝 얘기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지금의 이 상장 폐지는 재상패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지난 2022년 3년 전에 유통량 허위 공시 논란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에서 첫 번째로 사실 상패가 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상패 불씨를 짚어보자면 지난 3월에 발생한 해킹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성실 공시 논란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위믹스 재단은 지난 3월 4일 위믹스 865만여 개, 90억 원 규모가 해킹으로 탈취가 됐던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 부분도 이 코린이 탈출하기로 제가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이 부분만으로도 상패가 되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성실 공시도 있는데 위믹스가 탈취당한 시점이 해킹 발표 시점보다 4일 앞선 지난 2월 24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닥사 같은 경우에는요. 해킹 발표 당일 불성실 공시 등을 이유로 위믹스를 거래 정지, 이런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입금을 중지시킨 바도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이 위메이드도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의 박 대표는 담화문을 통해서 이번 사고는 위믹스 메인넷이 아니라 글로벌 게임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 위믹스 플레이의 브릿지 사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메인넷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메인넷의 보안성은 다시 한번 좀 괜찮다고 안심시키는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서 위믹스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면서 가격도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런 위믹스 가격 하락은 사고 직후가 아니라 오히려 국내 거래소들이 닥사를 내세우면서 위믹스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면서 위믹스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좀 비판하고 있습니다. 닥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사적 모임이고요. 이들의 일방적인 결정과 비공개 기준은 시장 신뢰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투자자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킨다고 다시 한번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주주들에게 불안과 혼란을 안긴 점은 유감스럽다면서 사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위메이드, 이 위맥스와 별개로 위메이드라는 회사의 성장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확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현재 일본부터 북미, 중국 등의 각국에 대한 시장을 공략화하고 있는데요. 일본에서는 판타스틱 베이스볼 1미 프로 런칭과 함께 서브컬처 게임과 수집형 RPG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규 게임에 대해서 박차를 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에서도 블록체인 규제 완화 흐름에 맞춰 북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이제 위믹스에 대한
거에도 좀 반박을 하고 있고요. 회사를 좀 지키기에 앞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들어오기 전에 이 위메이드의 주가도 살짝 보니까 2%권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 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지금 코인에 있어서도 국내 재상패에 따라 글로벌 추가 상장에 좀 힘쓸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위믹스와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있고요. 이 의지를 바탕으로 글로벌 거래소의 추가 상장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를 명시화했습니다. 뭐 업비트에서는 국내에서 아직 거래가 가능하고요.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 위믹스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함께 체크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위믹스 60% 넘게 급락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날 오후 3시 35분 기준 빗썸에서 위믹스는 63.43%나 떨어져서 470원에 거래됐다고 합니다. 이 위믹스를 거래하신 갖고 계신 분들께는 크게 충격적인 소식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앞으로 위메이드가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나갈지, 닥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위메이드 관련된 소식들도 한번 체크해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어떤 소식들이 있었나 살펴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이 가상자산 거래소, 1거래소 1은행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도 이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이슈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가 담아오진 않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이 이재명 대표가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들도 다음에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번에는 이 일거래소 1은행제에 좀 부응하는 모양새가 나오지 않은가 싶습니다. 오늘 소식은 고팍스인데요. 고팍스가 전북은행과 재계약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5대 거래소, 이제 4대 거래소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고팍스까지 껴서 5대 거래소의 제휴은행 현황입니다. 업비트는 아시다시피 K뱅크와 손을 잡았고요. 빗썸은 최근에 KB국민은행과 함께 협업 의지를 다잡았죠. 그 다음에 코인원은 카카오, 코빗은 신한, 고팍스는 이번에 전북은행과 재계약하는 쪽, 실명계좌 제휴를 재계약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합니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고팍스와 전북은행, 실명계좌 제휴를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정 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를 현재로서는 받아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 두 양사 같은 경우에는 2022년부터 제휴 관계를 맺어왔는데요. 고팍스 입장에서는 전북은행과 수년간 협력 관계를 통해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2025년 올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허용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파트너를 또 찾으러 나가기보다는 그동안에 오랜 파트너십을 다 잡은 전북은행과 계속 연장하는 게 좋겠다는 이유를 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공략을 확대하는 나가는 이 방안을 채택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북은행 입장에서도 사실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가 조금은 절실한 대목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북은행 자체가 지역에 있는 은행인데 지방 소멸과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 여파로 지방은행의 입지가 좁혀지고 있기 때문에 전북은행이 고팍스와의 이 제휴를 통해서 이용자들을 다잡는 대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시중은행이 고팍스와 제휴를 검토하고 있는 것도 전북은행으로서는 당장 지금 있는 계약을 연장하는데 조금 서두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업계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요. 신규 계좌 유입이 어려운 지방은행 입장에서는 국내 5곳밖에 없는 정말 5곳밖에 없는 원화 거래소와의 계약이 굳이 해지할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당장 뭐 고팍스의 상황이 다른 이 코인 거래소만큼 어마무시하진 않다라고 하더라도요. 개선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가
전북은행으로서는 제휴은행이 손해를 보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고박스를 쥐고 있는 게 더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8월 두 회사는 9개월 동안 연장 계약을 성사시킨 바 있습니다. 이날 이달 11일, 5월 11일이죠.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 금융계 한 관계자는 양사가 아직 재계약을 체결한 거는 물론 아니지만 긍정적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금융당국에도 재계약 검토 의향을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물론 11일까지 한 일주일 남짓 기다려봐야 알겠지만요. 전북은행과 고팍스는 시장에서 둘이 재계약을 할 것이라고 그냥 예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5대 거래소의 제휴은행들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 1거래소 1은행제가 없어지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은행들에게는 그리고 기업들에게는 어떻게 수혜가 돌아갈지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날지도 함께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지점들도 항상 체크해 드리도록 할 테고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호황기를 맞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분 좋은 소식 아닐까 싶은데요. 가상자산 호황기를 맞아서 두나무가 재계 36위까지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두나무뿐만이 아닙니다. 빗썸도 대기업 반열에 올랐다고 기사가 나왔는데요. 하나씩 자세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거래 활성화에 따라서 업비트의 운영사죠. 이 사진에 있는 두나무가 상위 대기업으로 재지정됐습니다. 거래소 빗썸 역시도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점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면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며 두 회사 모두 더 크게 수혜를 입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올해 공시 대상 기업 진단, 이 이하 공시 집단 같은 경우는 92개로 지난해보다 4개 늘어났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이라고 불리는 이 공시 집단을 정의해 보자면요. 공정거래법에 따라 작년이죠. 전년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이라고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가상자산 거래가 주력 사업인 집단들의 약진이 좀 눈에 띈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공시 집단이었는데 올해는 36위로 17계단이나 껑충 뛰어 오른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마무시한 상승세였고요. 이는 2022년 이후에 3년 만에 상위 대기업에 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빗썸 같은 경우에는 재계 90위에 올랐습니다. 빗썸의 역사상 처음으로 대기업 문턱을 넘어선 것인데요. 그만큼 가상자산 거래 국내에서 좀 활황이 좀 좋은 시장이 펼쳐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가 활성화되며 고객 예치금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정말 뜨겁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모두 지금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슈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주도 코인 이슈들 해외부터 국내까지 그리고 가상자산 거래소까지 모두 굵직하게 다뤄봤습니다. 이 안에서도 좋은 소식도 있었고 좀 안 좋은 소식들도 있었지만요. 시장이 다시금 좀 활기를 띠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드러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꿈틀꿈틀거리고 있으니까요. 다시금 비트코인과 이 코인 시장 전체가 좋은 분위기 맞이할 수 있을지 기대도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도 굵직한 코인 이슈들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